정말 이거는 명백하게 틀렸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기암 환자분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기암 환자분들이 우리 병원에 오셔서 상담을 하게 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우리 병원은 아무래도 양산이라는 지역에 있고 주변에서 오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서울에 계신 분들, 또 다른 멀리 저기 전라도에 계신 분들, 강원도에 계신 분들, 이런 우리 병원 오실 수 없는 분들도 사기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신다면 이런 내용은 좀 알고 오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암 재활 치료를 왜 받아야 되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모든 의학은 확률의 게임이에요. 우리 야구 좋아하시나요? 야구 선수들 번트 되죠. 왜 번트 됩니까? 한 점 내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번트 되는 거잖아요. 우리 의학도 마찬가지예요. 확률을 높여야 돼요. 근데 암 재활 치료를 받으면 내 암이 재발 안 합니까? 내 암이 나을 수 있습니까? 100% 완전 관해가 됩니까? 아니면 부분 관해라도 됩니까? 이렇게 환자분들은 많이 접근을 하세요. 그런데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를 한다고 해서 완전 관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부분 관해, 어쩌면 반응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에 있어서요, 암이 재발하는 확률, 암이 나을 확률, 이 확률의 차이는 극명하게 나뉘어요. 이거는 논문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내가 수술을 한다, 또 항암 치료를 한다, 방사선 치료를 한다. 왜 합니까? 암덩어리가 있는데 얘를 떼내고 남은 잔존암에 대해 치료하는 것과, 암덩어리를 남겨놓고 그냥 잔존암만 치료하는 것과 뭐가 확률이 높습니까? 생각만 해봐도 그냥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암 재활 치료를 통해서 여러분의 암 치료의 확률을 높이십시오. 확률을 높이시기 위해서 치료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치료를 하는 겁니다. 내가 겔겔겔겔 거리면서 살아가는 것과 즐거워하면서 항암의 부작용, 또는 뭐 방사선의 부작용, 또는 그냥 단순 암의 부작용, 이거를 최소화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정말 극명한 차이가 있거든요. 이 두 가지 목표, 첫 번째 확률을 높이자, 두 번째 삶의 질을 높이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항암 재활 치료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는 암 환자에 있어서 말기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요즘은 말기라는 표현을 안 써요. 그 이유는 같은 사기라도 다 같은 사기가 아니에요. 내가 뭐 사기 진단을 받아도 정말 오래 사시는 분도 있고, 오히려 또 사기에서 완치에 가깝게 치료가 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물론 암은 완치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암은 이제 관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 이제 관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우리 암세포 같은 경우에는 몸에 어딘가 숨어 있을 가능성들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완치되었습니다 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우리 눈에 보이는 암이 다 없어졌습니다 라는 표현을, 이제 관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게 돼요. 사기 암 환자에서 통증 치료를 했을 때 실제 이 통증 치료가 의미가 있나, 또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는 것을 좀 줄여줄 수 있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논문을 썼었는데요. 저는 영어 논문을 썼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논문을 처음 쓸 때 우리 터미널 캔서라는 용어를 많이 썼어요. 실제로 예전에는 많이 썼어요. 그래서 제가 논문에다가 터미널 캔서라는 표현을 썼더니 빠꾸 먹었어요. 우리 지도하시는 교수님이 요즘은 터미널 캔서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어드밴스드 캔서라는 표현을 쓴다. 그러니까 진행된 암, 요런 표현을 쓴다. 왜냐하면 터미널이라고 하면 환자가 얼마나 슬프겠니? 너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이제 우리 리비전, 빠꾸 먹는 거를 고급진 표현으로 리비전이라고 하거든요. 리비전을 주셨어요. 그거를 보면서 참 사려 깊은 교수님이구나, 내가 배울 게 참 많은 교수님이구나, 감사하구나라는 점을 좀 느꼈거든요. 그렇듯이 예전에는 이제 사기암이라는 것은 원발암, 그러니까 원래 장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암이 폐암이라면 폐 이외의 장기로 전이가 된 병기를 사기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전이가 되면 이제 거의 여명이 얼마 안 남은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전이가 됐다 하더라도 올해 뭐 2년을 사는 분도 있고 5년을 사는 분도 있고, 심지어 사기에서 완전 관해로 가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사기 이퀄 말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틀린 생각이에요.
이제 사기 진단을 받고 오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에 의해서 너무 절망감에 빠져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장황한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환자들한테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기암 받고 오신 분들한테. 절대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내 삶을 포기하는데 누가 환자 당신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라는 이야기를 해요. 때로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조금 꺼려지는 부분이 있는데 의사 선생님 중에 그런 의사 선생님들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더 이상 당신에게 해줄 게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계세요. 아, 의사 때릴 뻔했네.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다른 표현을 쓰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왜냐하면 물론 그 의사 선생님은 더 이상 환자에게 해줄 게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의사 선생님은 그 환자에게 뭔가를 더 해줄 수 있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나는 너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해줄 게 없다라고 했을 때 환자가 느끼는 상실감이 무지하게 크거든요. 그것 때문에 절망해서 우울해서 오는 환자분들을 많이 봐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면 좀 어떨까 싶어요. 지금 내가 당신에게 드릴 수 있는 도움은 여기까지지만 이거 외에 또 다른 도움을 줄 수 있는 의사 선생님이 있으니 그런 의사 선생님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의사 선생님이 여기 있으니 한번 가보세요라고 소개를 해주시면 더 좋을 거고요. 그런 의사 선생님이 어딘지 모른다면 한번 찾아보세요 정도의 표현을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따뜻한 말, 환자에게 진짜 필요한 말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대기 환자가 뒤에 한 10명이 저만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는데 한 명을 붙들고 1시간, 2시간을 설명해드려야 하지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또 한번 봅시다. 혹은 또 조용할 때 한번 봅시다. 라고 하기도 하고. 이 영상을 찍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제가 진료실에서 다 할 수 없는 말을 이 영상을 통해서나마 조금 더 전달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는 것이거든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사기를 진단받으셨다면요. 첫 번째,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의사 선생님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내가 나를 포기하면 진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울해하면 병의 진행 속도가 더 빠를 수도 있고요. 내가 절망해버리면요. 치료에도 좋지 않을 뿐더러 여러분의 삶의 질이 망가지잖아요. 내가 관해되지 않는 암이라고 칩시다. 사기라서. 그러면 내 여명이 6개월이 남았다고 쳐요.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6개월이 남았는데 그 6개월을 어떻게 살아가냐가 정말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저는. 남은 시간이 짧을수록 그 시간이 얼마나 금이에요. 근데 그 금 같은 시간을 내가 우울해하면서 지내면 얼마나 슬픕니까? 이제 세상에 기적은 있습니다. 현대의학이 아직 다 모든 걸 밝혀낸 것도 아니고요. 현대의학이 가진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제가 의료를 하고 사기 환자들을 보다 보면요. 분명히 기적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아니, 감사합니다! 네가 그런 기적 같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근데 저는 기적들을 본 적이 있고요. 기적이 일어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진짜 그게 기적인지 아니면 우리가 아직 밝혀내지 못한 어떤 진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내 상황에서 봤을 때 기적처럼 보이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사기 진단받고 완전 관해가 되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주변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내가 사기를 진단을 받았다라고 하시면 꼭 호스피스에 대해서 알아보십시오. 호스피스라고 하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식을 하는 게 내가 이제 죽으러 가는구나. 나는 다 포기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정말 이거는 명백하게 틀렸습니다. 호스피스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너무 많고요. 여러분이 여명이 많이 남아 있을수록 호스피스에서 할 것은 더욱더 많습니다. 우리나라 호스피스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통증 조절이에요. 그리고 증상 조절이에요. 이 환자가 힘든 증상, 이제 사기 혹은 이제 말기라고 표현하는 마지막의 암 단계에서 내가 힘들지 않게 살아가게 해주는 것이 1번 목표예요. 근데 그것만큼 또 중요한 목표는요. 이 환자가 얼마만큼 내 삶을 잘 정리하게 만들어줄 수 있냐라는 것이 또 한 가지의 호스피스의 목표거든요. 삶을 잘 정리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웰다잉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것이 호스피스고 절대 포기하러 가는 곳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호스피스를 알아보시라고 하는 이유는요. 호스피스는 엄청 과포화 상태예요. 우리나라에 호스피스를 할 수 있는 병원이 많지 않고 병상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호스피스가 필요한 때에 이 호스피스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곳에 입원을 하려고 하면요. 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아무 데나 가야 돼요. 호스피스는 정말 환자와 의사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곳이고 우리 환자랑 의사도 궁합이 있죠. 저도 저랑 맞는 환자들이 있고 저랑 맞지 않는 환자들이 있고 또 환자 입장에서도 나랑 맞는 의사가 있고 나랑 맞지 않는 의사가 있을 거예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나랑 맞는 사람을 찾는 게 중요한데 그것도 미리미리 알고 준비를 해야 찾아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호스피스를 알아보시라고 저는 꼭 말씀을 드려요. 최악을 항상 대비해야죠. 우리가 최악을 바라보고 우울해서는 안 되지만 항상 최악을 대비는 해야 돼요. 실제로 요즘 암 재활 요양병원들이 너무너무 잘 되어 있어요. 시설도 정말 호텔같이 빵빵하고요. 밥도 너무너무나 잘 나오고요. 와, 저도 사실 우리 병원을 그렇게 키워나가는 게 목표인데요. 아직 현실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이제 우리 병원은 규모가 작지만 이제 좀 내실 있게 치료하려고 노력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1, 2기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그런 병원에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병원의 규모, 그리고 이제 그 환자들끼리의 커뮤니티, 또 식사, 이런 것들을 중요시 하세요. 주로 1, 2기 환자분들은. 그런데 이제 1, 2기 환자분들이 이제 그런 치료를 받으시다가 그 병원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환자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는 조금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는 병원의 의무예요. 그런 데서 이제 치료를 받으시다가 오히려 3기, 4기가 되어서 이제 전이가 되거나 이렇게 병이 좀 진행을 한 거죠. 거꾸로 작은 규모의 병원인 우리 병원으로 치료하러 오시는 환자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이런 분들도 계세요. 입원은 3기, 4기가 됐는데 예전에 내가 다니던 병원에 내 암 친구가 있어. 그래서 입원은 그 병원에 해 계시고 기본적인 암에 대한 치료는 그 병원에서 하시고 조금 더 적극적인 부분 또 전문적인 4기 암 환자 혹은 3기 암 환자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전문적인 영역의 치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우리 병원으로 역으로 이렇게 오셔서 뭐 하루 이틀 혹은 일주일 뭐 이런 분도 계셨어요. 한 달 입원을 해야 되는 것 같으면 그런 이제 시설 좋은 병원에 한 3주 계시다가 우리 병원에서 일주일 바짝 좀 전문적인 치료를 받고 또 다시 그 병원에 이제 요양하러 실제로 뭐 요양병원이라는 개념이 진짜 요양하려는 거니까 요양하러 가시고 우리 병원에 오셔서 또 치료를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치료하시는 분도 있고 또 뭐 외래로 다니기를 원한다. 나는 집에 있는 것이 제일 좋다. 외래에서 통원하시면서 3, 4기 환자분들도 열심히 치료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치료의 본질은 여러분의 각각의 암에 대해서 어떤 치료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선택을 하시는 게 본질이고요. 그거를 뭐 외래로 한다, 입원으로 한다, 또 뭐 나는 상태가 나빠서 뭐 이렇게 한다, 상태가 좋아서 이렇게 한다 이런 방법론적인 것들은 이제 부차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부수적인 거기 때문에 본질은 아니에요. 그래서 치료를 좀 전문적인 치료를 잘 받아보셨으면 그리고 여러 의사에 여러 병원에 종류가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장점만 쏙쏙쏙쏙 잘 빼먹었으면 좋겠어요. 환자분들이 무작정 이렇게 한 곳만 바라보고 가진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사랑 상담하는 거를 좀 꺼려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거는 좀 의사들이 사실 잘못한 부분도 있고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의사의 시간이 좀 제한적인 것도 있어요. 결국 뭐 이건 경제 논리긴 한데요. 의사 선생님들이 바쁘다 보니까 좀 틱틱거릴 수 있죠. 이런 거를 상처를 받다 보면 의사랑 상담하기 싫어 라고 하시는 환자분들이 계신데 우리 병원에는 요렇게 이제 의사보다 또 전문적으로 요 부분에 대해서 상담해 줄 수 있는 상담사분이 계시니까 그 상담 선생님과 또 이야기를 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생각하셔서 꼭 저를 보지 않으셔도 되고 상담 선생님과 상담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은 좀 적극적으로 진짜 치료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히 내가 맛있는 밥을 먹고 이 병원에서 쉬고 싶어. 나쁘지 않아요. 요양하는 것들 나쁘지 않아요. 근데 우리 병원에서는 그런 분들보다는 정말로 암에 대해서 치료를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
이 내 암을 치료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신 분들이 좀 의지를 강하게 갖고 오셔야 저도 에너지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지가 강하신 분들이 좀 오셔서 치료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병원의 역할은 그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 대학병원에서 더 이상 내가 항암 치료나 뭐 방사선 치료나 수술적인 치료나 할 건 다 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혹은 환자 입장에서 여기까지 하고 난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 항암이 너무 힘들어서 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대학병원에서 할 건 없어. 그런데 호스피스로 가려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포기하는 것 같고 마음의 준비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브릿지가 필요하겠죠. 그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것이 우리 병원의 역할입니다. 이런 진료 협력 체계가 조금 더 시스템화돼서 잘 구축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뭐 제가 할 일은 아니고 정부에서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 또 여러 의사들이 노력해야지 이게 잘 이루어져 나갈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잘 됐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고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브릿지 역할을 조금 더 부드럽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역할인 것 같습니다. 우리 병원에는 사기 환자분들이 의외로 좀 많이 찾아오세요. 병원 규모가 크지 않고 병상 수가 많지 않지만 사기 진단을 받았다라고 하시면 한 번쯤 저한테 오셔서 상담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제 진료실에서 길게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꼭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첫 번째, 환자분이 사기암 진단받았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두 번째, 내가 포기는 하지 않되 마냥 행복회로만 돌리면 안 돼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세요. 오늘 사기암 환자에 대한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